골드만삭스 트레이딩 데스크가 조용히 메모 한 장을 돌렸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S&P 500 평균과 동일선상에 놓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이란 전쟁이 촉발된 이후 여러 차례 S&P 500 평균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이 회사에 프리미엄을 부여하기를 멈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기묘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현 회계연도 주장순이익이 74%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P 500 전체 이익 성장률 전망치인 19%와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속도입니다. 더 나아가 엔비디아 한 기업이 S&P 500 전체 이익 성장분의 약 21%를 책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수를 구성하는 500개 기업 중 하나가 전체 성장의 5분의 1로 혼자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통상적인 시장 논리라면 성장이 빠를수록 더 높은 배수를 받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인지 아니면 시장이 보는 무언가를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인지 그 질문이 이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주가가 흔들리는 와중에 엔비디아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4월 1일 엔비디아는 마블 테크놀로지에 2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엔브이링크 퓨전을 통한 기술 통합 파트너십도 공개했습니다. 발표 당일 마블 주가는 12.68% 급등했고 엔비디아도 5.6% 올랐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딜은 단순합니다. 엔비디아가 파트너사에 돈을 넣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조를 뜯어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큰 위협은 경쟁 GPU가 아닙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맞춤형 칩을 직접 설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블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커스텀 실리콘을, 브로드컴은 알파벳과 메타의 칩을 설계합니다. 이 고객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GPU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구매하면서도 동시에 엔비디아 없이도 작동하는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선택은 이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그 생태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엔브이링크 퓨전의 핵심은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인터커넥트 패브릭을 서드파티 칩에 개방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마존이 자체 트레이니엄 4 칩을 엔비디아의 엔브이링크에 연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경쟁사의 칩이 엔비디아의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젠순왕은 이를 두고 엔비디아 장비만 원하는 고객도 자체 칩과 혼합해서 쓰고 싶은 고객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훨씬 더 큰 시장을 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딜에서 대부분의 분석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마블과의 제휴는 엔비디아가 커스텀 실리콘 위협을 차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협을 엔비디아의 수익 구조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마블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체의 73%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8% 성장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투기적 스타트업이 아닌 이미 궤도에 오른 기업에 올라탄 것입니다. 마블 딜이 흥미로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네트워킹 사업 자체가 이미 독자적인 성장 엔진이 됐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의 4분기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매출은 10억 9,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3%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는 GPU 매출과 별개로 집계됩니다. 다시 말해 엔비디아는 칩을 팔지 않아도 네트워크 구조물을 파는 것만으로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주변 기업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엔비디아 엔비링크 퓨전 개방으로 자사 XPU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경로가 생겼습니다. AI 칩 매출이 전년 대비 106% 성장한 84억 달러를 기록했고 CEO 혹타는 2027년까지 AI 매출 1,000억 달러 목표를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엔브이링크 퓨전 개방 생태계 안에서 이더넷 기반 스케일업 네트워킹의 대안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2025 회계연도 매출은 28.6% 성장한 90억 1,000만 달러였습니다. 비갭 영업이익률 47.5%는 이 사업이 단순한 매출 성장이 아니라 이익 구조의 개선을 동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스테라랩스는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변동성을 가진 이름입니다. 블랙웰 생태계에 직접 통합된 스코피오 패브릭 스위치와 에어리스 리타이머는 엔바이링크 퓨전 확장과 함께 수요가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03.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가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 릭 샤퍼는 아시아 공급망 채널 점검 후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관리 솔루션의 공급 부족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놀리식의 매출이 의미 있는 규모로 전환되는 시점은 2028년 전후로 예상되지만 바로 이 시차가 현재 포지셔닝의 근거가 됩니다.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자체 5년 평균을 일부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확장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 5기업이 하나의 파급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엔비디아가 NV링크를 개방할수록 연결되는 기업들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국면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현재 시장에는 두 개의 서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란 전쟁발 지정학적 충격이 만들어낸 가격 압력이고, 다른 하나는 AI 인프라 지출이 실제로 둔화될 수 있다는 구조적 의심입니다. 두 번째 의심이 더 중요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칩 설계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AI 지출이 줄어든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커스텀 실리콘은 GPU가 필요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규모가 커진 고객이 특화된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두 종류의 칩이 공존하는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마블 투자는 바로 이 공존 생태계 위에 베팅하는 행위입니다.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밸리에이션 압축이 지정학적 요인이 해소되면 빠르게 되돌려질 수 있지만, 구조적 의심이 계속 남는다면 프리미엄 복원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증거는 수요 둔화보다는 수요 형태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엔비디아가 얼마나 빠르게 수익화하는지가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회복 경로는 분명합니다. NV링크 퓨전을 통해 커스텀 실리콘 시장의 수수료를 얻는 구조가 실현되고, 베라루빈 플랫폼이 예정대로 출시되고, 데이터 센터 전력 제약이 에메랄드 AI 같은 솔루션으로 완화된다면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이례적으로 낮은 진입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어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금리 인하 기대가 무너지며 AI 지출 전반에 대한 회의가 커진다면 기술적 지지선인 $140 부근까지 추가 조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 국면의 핵심 질문은 엔비디아가 경쟁사를 이기느냐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자신의 가장 큰 고객들이 대안을 만드는 과정을 수익의 원천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입니다. 마블과의 딜은 그 전환이 시작됐다는 첫 번째 구조적 신호입니다.